자, 오늘부터 이제 썸머타임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NBA 같은 것도 원래 첫 경기가 9시 시작이었으면 8경기로 시작이 돼요. 자, 클리퍼스 대 미러키는 이게 가장 먼저 일찍 시작한 경기긴 한데 별로 가고 싶은 맛이 안 나는 경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클리퍼스도 제가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어제 포함해서 시카고전 포함해가지고 7일 동안 5경기가 있는 아주 빡센 일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일정의 두 번째 그리고 백투백입니다, 오늘. 클리퍼스가 올 시즌에 백투백 10경기 동안 6승 4패로 나쁘지 않았었는데 뭐 단순히 저는 요즘 클리퍼스의 후반기 폼이 너무 안 좋다. 원래 같으면 클리퍼스가 리그에서 거의 뭐 한 3손가락 안에 들만한 팀이었었어요. 저는 그 팀들을 덴버나 보스턴 혹은 이제 보스턴은 뭐 늘 굳건했었고 보스턴 그리고 서부에서는 덴버나 클리퍼스, 미네소타 이런 팀들 그리고 동부에서는 미러키, 보스턴, 필라델피아 이렇게 동부 서부지구 빅3들을 꼽았었는데 요즘에 클리퍼스 폼은 빅3에 들어갈 만한 그런 모양새가 아니에요, 아예. 그건 뭐 폴 조지가 종종 부상한 기간도 있었었고 카와이가 상태가 안 좋았던 기간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요즘에 클리퍼스는 썩 좋지가 못하다. 후반기 벌써 9경기나 치르긴 했는데 각종 지표에서 좋은 모습을 못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이거 후반기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런 뭐 경기당 뭐 야투 시도라든지 상대팀의 수비 이런 것들 막 많이 좀 지표 같은 걸 많이 봤는데 클리퍼스는 대부분의 지표가 뭐 한 딱 눈에 띄는 것들이 별로 없었다. 제가 이렇게 최상위권에 있는 탑3 안에 드는 성적들 뭐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적어 두거든요. 근데 클리퍼스는 이렇다 할 만한 게 아예 없었어요. 그만큼 후반기 클리퍼스는 진짜 그야말로 무색무취다 이런 얘기들 할 만하고 아마도 그 일정상으로 7일 동안 5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지난 몇 년 동안 클리퍼스가 폴 조지나 카와이가 부상으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시즌 아웃이 되는 모양새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관리를 해줄 법도 하다. 왜냐면 클리퍼스가 지금 성적상으로는 딱히 막 그 플레이인까지 밀려날 그런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클리퍼스 경기가 지금 최근 앞으로 한 3경기? 2경기? 그 정도 동안 특히 오늘 또 백투백이기도 하고 저는 라인업상의 변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마인드예요. 하든이나 조지 카와 이런 친구들한테 혹시라도 휴식을 줄지도 모른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반대로 미러키는 얘네들이 한창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어려운 상대들 많았었죠. 레이커스한테도 아쉽게 패배를 했었고 골스한테는 뭐 거의 30점 차 가까이 이렇게 처발렸는데 그래서 미러키가 한참 좋을 때보다는 얘네들을 그냥 무난히 믿긴 좀 어려졌어. 여전히 미러키는 보면은 수비적으로는 좋은 양태를 띠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보이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딱히 큰 욕심은 안 낼 것 같고 그냥 뭐 승패 방향은 스킵을 할 것 같고 그냥 언더 정도만 좀 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근데 언더도 이게 미러키는 요즘에 좀 천천히 해. 그리고 그 닥 리버스 감독 부임 이후로 수비적인 이런 스탯들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상대한테 속공은 안 준다든지 페인트 존에서 수비가 좋아졌다든지 뭐 리바운드 사수 디펜시브 레이팅 이런 면모들이 다 좋아진 미러키인데 반대로 클리퍼스도 제가 맨날 말하는 거는 얘네가 지공을 선호를 한다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더 보는 게 나쁘진 않다. 근데 하지만 또 저번 미러키가 레이커스전처럼 서로 간에 막 야투 터지고 노먼 파일 같은 애들 3점 지원해주고 막 이러면은 경기가 좀 빡셀만도 해. 근데 또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지금 웨스트브룩이 3경기 동안 결장하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웨스트브룩이 올 시즌에 부상으로 결장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3경기 동안은 그 손 골절로 인해서 최근 3경기를 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3경기 동안에 평균을 냈더니 클리퍼스가 웨스트브룩이 없는 4경기 동안 평소 웨스트브룩이 있을 때랑 비교를 하면은 득점은 9.6점이 들었지만은 실점은 13.8점 가량이 좋아졌다. 그래갖고 이런 마진상으로는 웨스트브룩이 없으니까 클리퍼스가 4.2점이 오히려 좋아졌고요. 그리고 언더오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다. 언더 쪽으로 23.4점이나 더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지금 안 그래도 미러키가 한창 막 뛰던 팀이던 시절 그때보다도 더 지금 수비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채워 넣었는데 반면에 클리퍼스까지 요즘에 언더세가 짙다. 저는 이러면은 언더 쪽 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처럼 수치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뉴올리언스 이것도 비슷합니다. 저는 요새 계속해서 트레이 형이 없을 때를 정리를 해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후반기 뉴올리언스가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상위권 팀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후반기 기준으로 지금 뉴올리언스가 넬 레이팅 상으로 12.8로 전체 3위다. 1등이 보스턴, 2등이 미러키, 3등이 뉴올리언스거든요. 그만큼 뉴올리언스가 지금 조용조용히 서부의 강자 느낌을 내고 있다. 지금 뉴올리언스가 사실 서부 5위인 것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클리퍼스 다음으로 잘하고 있는 팀이 뉴올이라는 건데 그만큼 뉴올리언스의 기세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 것 같고, 반대로 애틀랜타는 지금 이제 후반기 들어서 후반기 8경기 동안 수비가 보시다시피 전체 7등 수준으로 괜찮아요. 야투 방어율도 전체 2등 수준으로 좋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애틀랜타 공격은 엄청나게 빡세게 하는데 수비적으로는 뭐가 없는 애들, 그런 것들을 조금 벗어던진 모양새입니다. 근데 내일 또 보면 애틀랜타가 트레영이나 오콩고 같은 애들 말고도 제일런 존슨까지 결장하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제일런 존슨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빅 윙드 가운데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다. 포텐셜이 상당히 높은 선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제일런 존슨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친구가 내일은 없다는 거. 이것도 뭐 자이언이라든지 잉그램 같은 애들, 뉴올리언스의 이런 윙자원들의 공격 기세를 막을 만한 데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일 것 같기는 하다. 그런 얘기도 드릴만한 것 같고, 어쨌든 계산을 해보니까 애틀랜타는 트레이형이 없으니까 득점은 11.6점이 빠지고 실점은 오히려 13.3점가량 더 적어졌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는 실점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1.7점가량 팀적으로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애틀랜타는 트레이형이 있으나 없으나 그 넬레팅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형이 수비에서 까먹는 만큼 공격을 많이 해주긴 하지만은 뭐 트레이형이 없으니까 그만큼 수비가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득점은 빠지고 수비는 잘 되다 보니 트레이형이 없는 애틀랜타가 언더 쪽으로 25점이나 가더라. 저는 이 정도 수치면은 그냥 내일 경기 언더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후반기에 기세 같은 거나 애틀랜타의 제일런 존슨까지 없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뉴올리언스를 좋게 볼 여지가 많다.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워싱턴 경기는 일단은 지금 NBA 30개 팀들 가운데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물 건너간 팀,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플레이인 진출의 희망조차 사라진 팀들이에요. 그런 팀들이 동부에는 워싱턴, 서부에는 샌안토니오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이미 플레이오프가 물 건너갔다. 올 시즌은 이미 또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조금 더 탱킹 노선을 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 차례 2024년 드래프트가 맛이 없어가지고 막 작년처럼 웬벤야마를 뽑아야 되는 그런 드래프트도 아니고 2024년 드래프트가 썩 맛이 없다. 그래서 팀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좀 탱킹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워싱턴은 시즌이 끝났다, 뭐 이렇게 볼만 하거든요. 단순히 워싱턴이 요즘에 수비가 너무 안 된다. 후반기 들어서 제가 이거 가운데 있는 거나 좌우지표 전부 다 후반기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했다고 했었고, 워싱턴 후반기 디펜시브 레이팅 꼴찌에서 두 번째, 넬 레이팅도 꼴찌, 뭐 이런 식으로 워싱턴이 막 많이 뛰기는 해요. 많이 뛰기는 하는데 일단은 인사이드 득점력이 그 인사이드에서 상대팀한테 7점을 내주는 게 거의 뭐 꼴찌 수준이고, 그리고 상대팀의 야투율도 굉장히 높다. 말 그대로 림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이애미는 또 버틀러 같은 애들 보유하기도 했고, 근데 마이애미가 다른 팀들처럼 리머텍 시도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 경기 뭐 마이애미가 좋아 보이긴 하나, 마이애미든 언더오버든 조금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워싱턴이 지금 수비가 굉장히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마이애미가 얘네들이 공격적으로 뭐가 있는 애들은 아니다. 마이애미는 요즘 좀 잘 나가고 있는 건 이렇게 좋아진 3점 슛이 근간이 있는 거지, 막 이런 득점력이나 뭐 야투 이런 것들에 크게 근간을 둔 팀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한창 수비가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수비적으로 막 아주 그렇게 극상위권까지의 레벨도 아닌 것 같기는 하다.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이건 또 근데 마이애미가 사실 최근에 좀 어려운 팀들, 댈러스라든지 뭐 유타, 덴버 이런 애들 좀 만나가지고, 오클라호마도 만났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수비 지표가 조금 뭐 옅어진 건 있긴 한데, 그래도 워싱턴 정도의 팀을 상대로는 마이애미가 막 워싱턴한테 대량 실점을 해가지고 질 것 같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는 그렇게 막 많이 욕심은 안 나는데요. 그리고 또 뭐 워싱턴이 16연패인가? 그것도 끊어내기도 했고, 직전 경기 때 샬럿한테 뭐 대단한 욕심은 안 부리고요. 그냥 마이애미 승 쪽에다가 언더 보고 있긴 한데, 이 경기 뭐 마헨도 갈만은 하죠. 제 그림상으로는 마이애미가 팀 색깔이 원체
이길 때 이기더라도 막 상대팀 엄청 짓밟는 그런 수준의 경기를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10점 차 정도의 마인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의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마이애미를 뭐 깎아낼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핸디까지는 조금 무섭고 일반승 보는 것 정도야 당연히 마이애미를 좋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언더를 보는 거는 예, 워싱턴의 약점이 뚜렷하나, 그리고 워싱턴이 템포도 빠른 팀이긴 하나, 마이애미의 스타일상 템포도 느린 편이고, 자 보면은 워싱턴을 리그에서 야투 시도를 가장 많이 하는 팀인데 마이애미는 두 번째로 적은 팀이에요. 뭐 이런 것들처럼 저는 좀 느린 템포의 게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이애미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올랜도 대 인디애나 경기는 얘네들이 올 시즌 두 번 정도 맞붙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얘네 두 팀은 상성 관계에 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일 일단은 올랜도 대 인디애나 이렇게 경기가 있는데 올 시즌에 이렇게 두 번 맞붙었습니다. 그 두 경기들을 보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두 경기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전이지? 11월 20일 날 한 것부터 볼게요. 이때 당시에 인디애나는 리그에서 손꼽히는 공격팀이었었고 올랜도는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비팀이었거든요. 이때는 양 팀 다 서로 간에 딱 색깔이 뚜렷했어요. 올랜도는 리그 거의 뭐 손꼽히는 수비팀, 인디애나는 리그에서 진짜 따라올 팀이 없는 그런 공격팀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랜도가 128대 116, 언더오버 자체는 인디애나의 색깔이었지만은 올랜도가 오히려 인디애나의 약점도 공략을 했고 막 130점씩 집어넣었던 인디애나를 116점으로 묶으면서 본인들의 농구를 한 대 성공을 했다. 이날 보면은 자 야투 시도 횟수부터 볼게요. 올랜도는 87회밖에 안 했다. 근데 야투율은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올랜도의 색깔대로 3점도 그렇게 잘 들어가는 편은 아니었다. 그리고 인디애나 보면은 인디애나는 95회, 야투 시도 95회로 뭐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올랜도 상대로도 상대팀보다 거의 뭐 한 10번 가까운 더 많은 득점 시도를 했죠 얘네가. 그리고 3점이 되게 안 터진 날이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날 보면은 뭐랄까 좀 언더오버는 인디애나의 색깔이었다 그런 얘기들을 할 만한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차이를 가는 건 뭐였냐면은 인디애나는 전반적으로 야투율이 안 좋았었고 올랜도도 뭐 대단히 볼만한 수준까지 아니지만은 3점도 본인들의 평균 정도는 했었고 야투율도 나쁘진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양 팀의 차이는 또 자유투 횟수 차이가 있습니다. 올랜도는 이날 42번의 자유투를 시도를 했었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31번이었어요. 근데 일단 이거 횟수만 알고 계시고 바로 다음 경기 보면은 두 번째 만남 때도 117대 110으로 올랜도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인디애나가 살짝 그 오바 기세가 조금 줄어들었을 때긴 해요. 그래갖고 이 경기도 보면 245.5가 기준이었는데 좀 확대해야겠다. 245.5가 기준이었는데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언더가 나왔었다. 올랜도가 잡아먹었었고, 제가 여러 차례 인디애나의 강점은 할리버튼의 엄청난 플레이메이킹을 바탕으로 3점도 3점이지만은 뭐 오비토핀이라든지 뭐 마일스 터너 활용할 수도 있고요. 뭐 네마드 활용이나 네이스미스, 제일런 스미스 이런 링어테커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올랜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높이가 상당히 높은 팀이고, 지금 뭐 얘네들이 제가 그 베스트 라인업, 클러치 라인업 때는 1번에 제일런 석스, 2번에 프란츠 바그너, 그 다음에 뭐 누구야 조나단 아이작이나 웬델 카터 주니어, 파울로 벤케로 208이 넘는 선수들로만 4명을 꾸리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높이가 상당히 높은 팀이다. 그래서 인디애나의 이런 장점인 리머테그 활용이 되게 어려워지고, 저는 양 팀이 상성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도 인디애나가 막 그 터너 같은 애들 3점 터지는 그런 변수가 아닌 이상은 저는 어지간해서 올랜도를 잡아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상성 차이가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이런 2차전도 보면은 올랜도가 야투율이 더 좋아졌어요. 그 전보다도 야투를 여전히 82번밖에 안 던졌다. 반면에 인디애나는 잘못 봤다. 자 올랜도는 이날 야투율 나쁘지 않죠. 53.4%, 3점도 18개밖에 안 던졌고 야투도 73회밖에 안 던졌다. 그 자유투는 41번 시도한 거 보이죠. 그리고 반면에 인디애나는 어땠냐, 인디애나 자유투 일단 13번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자유투 면에서 인디애나가 이날은 3점도 잘 들어갔고 야투도 상대보다 한 10개가 하나 더 던졌고 야투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결국에는 자유투 차이로 패배를 했다. 뭐 이렇게 볼만도 해요. 자유투가 거의 뭐 메이드 횟수 차이 보면 24개가 차이 나니까 이 정도 자유투 차이가 나면 못 이기거든요. 무튼
이날도 보면은 벤케로 같은 애들 그 전 게임이나 그니까 최근 이제 양 팀의 두 게임 보면은 벤케로가 이날 자유투를 16개를 얻어냈고 프란츠 바그너가 8개를 얻어냈잖아요. 그리고 그 전 게임도 보면은 올랜도에서 프란츠 바그너가 7개, 벤케로가 7개 얻어내고 다른 친구들도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얻었다. 그러니까 올랜도는 그 인디애나 리머텍을 효율적으로 막아낸 반면 올랜도가 인디애나 리머텍을 했을 때는 뭐 득점을 하거나 최소한 자유투를 얻어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사이드에서 양 팀의 차이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내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결국에 저는 양 팀이 상성 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요즘 폼을 봐도 올랜도가 여전히 공격이 이렇게 25등 순으로 지표상으로 안 좋지만은 지금 야투 효율이라든지 3점 효율 이런 것들은 4등 7등으로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이거는 맨날 말하지만은 이 팀이 이런 효율은 좋은데 득점은 적다, 공격 횟수가 적거나 자유투를 못 얻어내는 거라고 했는데 공격 횟수가 적은 건 맞아요. 올랜도가 리그에서 지금 야투 시도 수가 78.9회로 리그에서 가장 적다. 이런 게 있기는 하고, 반대로 인디애나는 두 번째로 많다. 95.7회 거의 뭐 16번 차이가 나는데, 내일도 물론 올랜도보다는 인디애나가 더 많은 공격을 할 거라고 보기는 보지만은 인디애나는 올랜도는 지금 보면 수비적으로 리그 1위급이거든요. 얘네들도 보면은 상대팀한테 야투 먹은 거, 3점 먹은 거는 이렇게 좀 효율은 안 좋지만은 수비 자체, 실점 자체는 굉장히 적었다. 반면에 인디애나 수비 안 좋고 공격은 좋아. 근데 얘네도 보면은 좋은 공격 이런 득점 지표에 비해서 효율은 썩 별로였다. 말 그대로 많은 횟수빨로 이렇게 압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올랜도나 인디애나나 그 전까지 경기들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일 경기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인디애나에 메서린이 출전한다고 적었는데 메서린 지금 이제 그 부상으로 시즌 아웃입니다. 메서린은요. 어깨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메서린은 시즌 아웃이고 이 자리를 뭐 제일런 스미스 아니면은 뭐 네이 스미스 그런 애들이 채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면은 좀 이런 속도상으로는 약간 반감되는 모양새라든지 수비적으로 강화되는 모양새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인디애나가 당분간은 조금 더 언더 기세로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일단 이 경기 올랜도 쪽을 좋게 보도록 하고 227.5 기준점이 약간 애매해요. 기준점이 조금 애매한데 근데 저는 점수 자체는 그래도 많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올랜도가 승리를 하더라도 점수는 227.5 정도면은 이거는 오버가 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 왜냐면 양 팀이 맞대결 상으로도 227 정도는 날 법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227 정도는 조금 만만해 보이긴 하네. 언더오버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저는 그냥 올랜도 조금 괜찮은 것 같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자, 다음 이제 세크라멘토 대 휴스턴인데 이것도 약간의 상성관계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자, 휴스턴은 지금 후반기 들어서 리그에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두 번째로 잘 잡는 팀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세크라멘토는 이거는 비단 후반기뿐만 아니라 시즌 내내 그랬어요. 상대팀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가장 안 주는 팀 중에 하나가 세크라멘토입니다. 이거는 뭐 사보니스가 거의 뭐 매경기 트리플 더블 하고 지금 더블 한지는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만큼 사보니스가 리바운드 사수가 너무나도 좋고 세크라멘토는 상대팀한테 오펜을 잘 안 주는 팀이다. 일단은 그거에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의 유력 공격 루트 중에 하나가 차단될 가능성이 꽤나 있고, 이것도 명확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이 양팀 다 템포가 일단은 좀 빠른 팀에 속해요. 지금 세크라멘토의 페이스 자체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야투 시도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휴스턴은 지금 리그에서 세 번째로 야투 시도를 많이 하는 팀인데 효율은 되게 안 좋아요. 3점슛도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효율은 또 안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휴스턴이 얘네들이 시즌 초반에 그런 딱 알찬 수비팀 그런 느낌은 아예 없고 좀 의미 없이 많은 공격 시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효율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또 상대팀한테 자유투를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이 주고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내일 경기 오바는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좀 상성 같은 걸 내비쳐 봤을 때 양팀의 후반기에 이런 그 공수 내용들을 보면은 물론 세크라멘토의 수비가 안 좋은 건 있긴 하지만은 공격 면에서 세크라멘토가 휴스턴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것도 보이고 저는 세크라멘토 쪽을 좋게 보도록 할게요. 뭐 이 경기도 대단히 뭐 마행 욕심이 난다,
그런 것들까지는 안 나는데 저는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크라멘토 마헨이나 오바 중에 고민을 한다. 그러면 저는 오바 쪽이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이랬는데 막 내일 뭐 언던하고 니 새끼가 오바 가랬는데 언던하고 사크라멘토가 마헨하고 하면은 형님이 저를 욕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분석 결과로는 세크라멘토 경기는 저는 오바가 더 나아 보인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클리블랜드 대 브루클린 경기. 이거는 일단 요즘 브루클린 경기가 너무 가기가 싫습니다. 브루클린이 너무 왔다 갔다가 심해. 오늘도 제가 오늘 브루클린 그 상대팀 샬럿이 결장자가 되게 많았잖아요. 특히 가드라인 쪽에 결장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러면은 샬럿이 공격 조립하기도 힘들고 결국에는 포워드 막는 구가 될 텐데 브루클린이 수비적으로도 뭐 인사이드 막는 것도 그렇고 수비적으로 괜찮은 팀이잖아요. 그래갖고 브루클린은 좋게 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뭐 더구나 브루클린이 뭐 꿀릴 것도 그렇게 크게 없었었고 샬럿이 그냥 결장자만 많았었고 근데 와 전반전에 그냥 샬럿이 제가 경기를 봤거든요. 막농구였어. 말 그대로 미치시가 훌륭한 플레이메이킹을 했다. 팀적으로 막 스크린 막 걸고 공격 전술을 잘 짜가지고 오픈 3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던지면 다 들어가. 진짜 뻥아치고 내 느낌상 던지면 다 들어가는 게 제가 전반전 야투를 봤더니 샬럿이 전반전에 야투 58%, 3점슛 50%였어요. 근데 그때 브루클린은 야투율 뭐 44%, 3점 30%막 이랬었으니까. 그게 또 브루클린이 캠 토마스가 1쿼터에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도 처발린 거야. 그러면 못 이기죠. 그래갖고 오늘 브루클린을 제가 이제 그 최종분에 브루클린 언더랑 브루클린 마헨이랑 이렇게 갖다 꼬랐는데 일단 요즘 브루클린은 못 믿겠습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양팀 맞대결상으로 클리블랜드가 5연승을 달리고 있다. 그 중에 마헨은 7.5 기준으로는 2번밖에 없었다. 사실 이러면은 요즘 클리블랜드가 여전히 미첼도 결장하고 있는 중이고 수비의 화신 모블리조차 없다. 넥스트로도 없으면 사실 클리블랜드 베스트 5 중에 3명이 결장하는 셈이거든요. 이런 클리블랜드를 가기가 일단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뭐냐면은 뭐 요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일단 가기 전에 브루클린이 일단 후반기에 수비적으로는 꽤 괜찮다. 그리고 공격은 잘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일단 알고 계시면 좋고 클리블랜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썩 수비가 잘 되진 않는다. 후반기 들어서는 그냥 중위권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브루클린 백투백일 때 많은 실점을 했다. 이런 것들도 얘기는 할만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근데 그 필라델피아와의 경기 백투백이었는데 이날 브루클린이 112대 107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브루클린이 이런 그 스탯들이랑 사대가 너무 안 맞아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제가 요즘 브루클린 경기를 좀 베팅하기 싫은데 일단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클리블랜드가 도노반 미첼 없이 경기를 한 지 꽤 됐어요. 벌써 제가 알기로 한 4-5경기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시즌 내내 그 미첼이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첼이 없으면은 거의 한 9점가량 손해를 보고 언더 쪽으로 5점가량 가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은 나는 기준점이 일단 너무 낮다. 이게 뭐 브루클린이 공격 능력이 진짜 전무한 막 샬럿 같은 팀들이랑 붙는 거는 제가 언더를 볼만도 하겠는데 뭐 물론 오늘은 브루클린이 못 나와가지고 그 아마 초기 기준점이 209.5로는 언더긴 한데 제가 이제 픽을 드릴 때는 207.5로 바뀌어가지고 뭐 그건 안 맞긴 했지만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샬럿만큼 공격 기술이 전무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막 모블리가 없을 때 그 딘 웨이드 같은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저번에 보스턴전 캐리도 하고 뭐 갈란드도 아주 공격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뭐 도노반 미첼 대신에 뭐 르버트라든지 제가 여러 차례 클리블랜드는 이런 여러 주전 선수들이 결장할 때 샘 메릴이나 크레이그 포터 주니어, 트리스탄 탐슨, 딘 웨이드 이런 애들이 너무나도 잘 메꿨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굳이 이 경기를 브루클린 쪽을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단순히 그냥 브루클린한테 한번 물을 먹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이가 없을 때 잇몸 그 플레이를 클리블랜드가 꽤나 잘해줬다. 그런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한번 클리블랜드 쪽으로 보고 싶고 또 이게 홈 클리블랜드가 굉장히 좀 까다롭잖아요. 물론 클리블랜드가 홈이나 원정 격차가 아주 센 편은 아닌데 이 브루클린도 홈에서는 16승 18패 원정 9승 21패거든요. 그리고 원정 가면은 실점이 5점 많아지고 득점은 4점가량 줄어든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홈 클리블랜드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9.5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바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욕 대 필라델피아.
직전 경기에서 뉴욕 닉스가 이날 그 브런슨이 나온다 만다 하다가 브런슨이 출정을 했죠. 그래갖고 그때 올랜도를 무려 98대 74로 개발랐습니다. 올랜도도 뭐 딱히 이런 큰 결장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앞선 라인 수비수들 뭐 썩스 같은 애들 결장하는 거 말고는 대단한 것까지는 없었는데, 근데 뉴욕이 지금 랜들이랑 아누노비가 없는 상황에서도 올랜도라는 상당히 빡빡한 팀을 상대로 좋은 수비를 선보였다. 그리고 올랜도는요, 리그에서 3점을 가장 안 던지는 팀이고 좀 이런 인사이드 쪽에서 플레이를 선호하는 팀인데, 뉴욕이 아치우아나 조시아트의 그 수비 리바운드 장악력이나 하텐슈타인의 세로 수비 뭐 그런 것들 다 통해가지고 되게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브런슨이 있는 뉴욕은 그래도 랜델이랑 아누노비가 없는 게 아쉽긴 하나 밸런스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밸런스의 바탕은 일단 수비에 있고요. 보면은 뉴욕 닉스가 최근 8경기, 여기에는 뭐 브런슨이 빠진 경기도 한 2-3경기가량 있는데, 뉴욕이 공격은 잘 안 됐다고 할지언정 수비만큼은 안 좋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엄청나게 못 던지게 해가지고, 그리고 뭐 자유투도 안 줬고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잘 안 내주고 뭐 이래가지고 상대팀한테 2차적인 기회도 안 주고 최대한 기회를 많이 안 줬다. 그래서 뉴욕 닉스가 수비는 지금 실점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4번째로 적은 그런 모양새에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내일도 필라델피아가 맥시가 없잖아요. 저는 그러면 언더를 볼만 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필라델피아가 후반기 9경기 동안 맥시가 없는 경기가 한 절반가량은 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뉴욕이랑 마찬가지로 공격 안 되고, 근데 수비는 오히려 더 안 됐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뉴욕이 필라델피아보다는 좋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는 이런 걸 꼽을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뭐 내일은 위에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브런슨이 뛰니까 제가 뭐 위에 브런슨이 직전 경기 출전해가지고 좋아진 것까지 검토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위에 거는 볼 필요는 없고 아래에 있는 거만 보면 돼요. 엔비드가 없는 와중 맥시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어떤 변화가 있냐 이런 것들 살펴봤더니, 맥시가 없었을 때 득점은 3.7점가량 줄어들고 오히려 수비는 0.3점이라도 좋아졌다. 그래서 맥시가 없는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없는 와중에 맥시가 없는 필라델피아는 그래도 한 3점 정도 마이너스가 있고 언더 쪽으로 4점 정도 가더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일 경기 필라델피아가 좀 공격 풀기도 팍팍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물론 필라델피아의 외곽이 터지고 그러면은 사실 답 없긴 한데, 일단은 저는 언더에다가 뉴욕 쪽으로 볼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도 뉴욕이, 브런슨이 있는 뉴욕은 정말 이 최소한의 이런 그 동부의 상위권 팀으로서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지금 엔비드도 없고 맥시가 없는 필라델피아는 사실상 외곽 플레이에 기대해야 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뉴욕이 안 그래도 지금 인사이드가 너무 두터운데 저는 외곽밖에 믿을 구멍이 없는 필라델피아라면은 뉴욕이 조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네요. 다음에 이제 오클라호마 대 멤피스 경기. 자, 멤피스가 내일도 결장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베인스, 피주, 로즈, 스마트, 자윌, 여기다 모란트도 원래 아웃이고 그 구딜이나 콘차 같은 애들도 다 지금 뛸 수가 없는, 뛰기 힘든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가드 자원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지금 예상 라인업에 GG 잭슨이 지금 2번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GG 잭슨은요, 이 친구가 가드는 아니죠. 얘는 윙 자원이에요, 윙 자원. 그리고 키도 한 205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파워포드 계열에 가까운 선수거든요. 그래서 내일 멤피스가 루크 캐너드도 지금 퀘셔너블이기도 하고, 멤피스의 이런 그 뭐랄까 백코트가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또 이 앞선 라인의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거든요. 특히 스가가 공격도 공격이지만 얘가 스틸 부분에서도 오랫동안 1위도 했었고, 지금 리그 전체 그 오클라호마의 스틸 수치가 전체 2위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일 오클라호마가, 물론 멤피스의 이런 그 선수 출전 유무를 저희가 못 따지지만은, 예를 들어 캐너드나 GG 잭슨, 특히 캐너드가 못 나온다? 이러면 멤피스가 경기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트레이드로 데려온 구딘도 지금 못 쓴 상황이고, 원래 이제 백코트인 로즈나 뭐 스마트, 거기다 뭐 데스먼드 베인, 모란트도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멤피스가 가드진들이 굉장히 빈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멤피스도 빈스 윌리엄스 후반기에 멤피스 올 시즌의 발견이고, 뭐 알다마는 뭐 가끔 15득점 이상 해줄 때도 있는 선수고, 자잭주 터지면 30점도 하는 선수예요. 근데 나는 어디까지나 멤피스가 내일은 뭐 3점 같은 게 좀 터지는 거 아니면은 득점 루트가 굉장히 빡빡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멤피스가 뭐 이렇게 피지컬로 오클라호마의 약한 이제 홈그랜의 몸뚱이를 비비면서 막 오펜을 많이 잡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내일 멤피스가요,
저는 일단 100점 미만 득점이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오클라호마가 물론 지금 후반기 들어서 약간 헤매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내일은 홈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멤피스의 공격력이 지금 오펜시브 레이팅 전체 꼴찌에다가 뭐 야투 성공률도 꼴찌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내일 멤피스가 개인적으로 되게 저조한 득점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몇 점을 넣느냐 승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양태라면은 저는 오클의 일단 마헨 쪽이 괜찮아 보인다. 물론 이거 어디까지냐 그냥 저의 망상일 수도 있긴 있지만은,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멤피스가 너무 결장도 많고 결장자의 성격을 봤을 때는 가드진들이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사실 뭐 자잭주 같은 애들도 본인이 이렇게 메이킹 가지고 뭔가 만드는 그런 유형의 선수라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뭔가 좀 공을 쥐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저는 내일도 오클 쪽을 좋게 보고, 오클라호마가 과연 몇 점을 득점하느냐인데, 왜냐면 오클라호마가 지금 홈에서 8연승 중이긴 하거든요. 가끔 이제 원정에서 빠그라졌지만 홈에서 8연승 중인데 그 8연승 중에 좀 약한 팀들, 샬럿한테 126, 토론토한테 135점을 넣었지만은 이때 막 연장 가가지고 겨우겨우 해냈던 거였었고, 세크라멘토한테 127, 클파한테 129, 워싱턴한테 막 140 이렇게 넣다가 최근 휴스턴한테 112, 마이애미한테 107 넣어갖고 다 언더떴단 말이에요. 나는 내일 오클라호마 몇 점을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오클라호마의 대승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레이커스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 일단 타운스가 없습니다, 미네소타는요. 그래가지고 타운스의 공백 때문에 미네소타가 막 프렘 받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양 팀이 붙으면은 나는 프렘 받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뭐 레이커스가 요즘에 홈에서 막 유수의 강팀들을 잡아내고 그런 것들은 눈에 띄긴 하는데, 일단 올 시즌 미네소타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118대 111 미네소타 승, 108대 106 미네소타 승, 이렇게 미네소타가 홈에서 두 번 승리를 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양팀의 맞대결은 미네소타가 2대 0으로 올 시즌 앞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레이커스가 최근에 홈에서 미러키 잡아내고 오클 잡아내고 또 뭐 클리퍼스 잡아내고 뭐 이런 것 좋은 경기를 보여준 적이 몇 번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미네소타 최근에 뭐 클리블랜드한테도 지고 클파한테도 지고 막 세크한테도 지고 이런 식으로 미네소타도 많이 흔들리기는 하죠. 그래서 이 경기가 뭔가 까다로운데, 근데 나는 일단은 프렘 받는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는 있어요. 이 경기는 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레이커스 경기를 봤을 때는 분석이 조금 무의미하다. 저번에 막 미로키한테도 막 분석 열심히 했는데 그 형이 뭐 언더까지 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디안젤로 러셀이 그냥 뭐 커리어 하이급 경기를 해가지고 점수도 많이 나고 그 서로 이렇게 막 투닥투닥 되느라 그러느라 막 오바도 나고 했었는데, 사실 레이커스 경기가 지금 분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내일 뭐 르브론이나 앤서니 데이비스도 좀 퀘셔너블에 있고, 그리고 이게 요즘에 그 레이커스가 르브론이나 AD가 퀘셔너블이면은 옛날에는 그냥 어지간하면 나오겠거니 했는데 요즘엔 조금 달라요. 직전 경기도 어깨 부상 같은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경기는 뭐 늦게 끝까지 보고 가실 분들은 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제가 내다보기로는 미네소타가 프렌이면 일단 프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223.5는 저는 언더를 보고 있긴 한데요. 이거는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카라이선이 타운스가 없어가지고 좀 미네소타 쪽이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 같은데, 타운스가 올 시즌에 결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결장할 예정이라서 제가 이거를 매번 업데이트를 할 건데, 일단은 타운스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득점력 차이는 3점밖에 안 났었고 수비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타운스가 없다고 수비적인 것들이 막 흔들릴 거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공격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정도지. 그래서 일단은 타운스가 없는 미네소타는 언더 쪽으로만 가는 거 말고는 딱히 대단한 이런 뭐랄까 손실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래서 이거 물론 뭐 미네소타도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은 원정에서는 약간 아쉬워진다. 원정으로 가면 미네소타가 실점도 7점 많아지고 득점은 오히려 3점이 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오바팀의 냄새가 있긴 있는데, 사실 이 경기를 나는 가고 싶지는 않아. 좀 어렵기도 하고 레이커스가 이런 서부의 좀 상위권 팀들한테 잘 싸운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사실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리고 언더를 간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타이트한 승부 끝에 막 파작 같은 것 때문에 오바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막 약간 그런 좀 잘 끌리지 않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이 경기가 사실은. 그래도 네, 오늘 축구 분석은 이렇게 EPL 맨시티 리버풀 정도는 조금 그래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맨시티 최근에 이렇게 무패 행진 달리고 있는 게 보이고, 한창 이제 홈빌라가 무적이던 시절,
홈빌라가 무적이던 시절에 한번 맨시티가 패배했던 이후로는 지금 단적으로 2024년 들어서는 패배가 없는 상황입니다. 리그에서 한번 무승부가 있긴 하나 지금 이렇게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죠. 단적으로 맨시티에게 한눈에도 패배가 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 리버풀은 약간 잘하고 있긴 한데 리버풀은 약간 조건이 조금 딸립니다. 뭐냐면은 일단 리버풀이 홈이라는 점이죠. 리버풀이 홈에서만큼은 무적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한번 보여드리면은 뭐 클럽 칭선 이런 거는 제끼고 당장 올 시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올 시즌에 쭉 보면은 패배가 없습니다. 아예 홈에서는 그야말로 무적인 리버풀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필이면은 비겼던 팀들이 맨유라든지 아스날 같이 EPL의 최상위권 레벨 우리가 뭐 빅6, 빅7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 팀들한테 이렇게 무승부를 거뒀던 거 이런 것들이 다소간에 조금 이제 글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오늘 뭐 양팀 다 리버풀이든 맨시티든 최적의 컨디션에서 임하는 거는 맞는 것 같다. 물론 뭐 양팀 다 결장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지금 도쿠 정도 말고는 올 시즌에 그렇게 엄청난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갔다 뭐 이런 만한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팀에서 중요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막 엄청난 선수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도쿠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반길 만한 요소긴 합니다. 그리고 반면 리버풀 보면은 지금 조타라든지 알리송도 지금 결장이 있고 트렌트와 알렉산더 아놀트도 TAA도 지금 결장으로 서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이 양팀 간이 서로 100%까지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면 하는데 저는 사실 이 경기는 뭐 아무래도 주목도가 높고 재밌을 만한 경기니까 분석을 하는 거지 이거를 돈 먹자고 막 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좀 그런 건 있어. 리버풀 대 맨시티 양팀의 맞대결 같은 거 좀 생각을 해봐도 제 아무리 맨시티여도 리버풀 원정은 힘들어요. 자, 이 안필드에서의 리버풀은 요즘 이런 맨시티라고 하더라도 안필드 원정은 굉장히 빡셀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뭐 일단 단적으로 리버풀이 이런 중이다. 리버풀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리그에서 패배했던 거 한번 볼게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패배했던 기억. 리즈 유나이티드한테 2022년 10월 달에 한번 패배했던 적이 있는데 뭐 횟수로 치면 2년 전이고 사실은 이거 전에도 무패 행진 중이었었거든. 일단은 리즈한테 패배한 이후로 홈에서는 쭉 이래 왔었는데 리즈한테 한번 제껴지기 전에도 쭉 위에 보면 이랬었고 그 전에도 거의 뭐 되게 장기간 이렇게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나 안필드 원정은 진짜 지옥이라고 할 만하다. 뭐 옛날에도 이렇게 잘 나갔던 시기도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리버풀 원정이 EPL 팀들한테는 지옥이에요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이라서 제 아무리 맨시라고 하더라도 이 리버풀 원정을 낙승을 거두기는 일단은 어렵게 생각을 한다. 근데 오히려 지금 리버풀이 홈에서 프렌이 1.59나 된다. 저는 이러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홈에서 무적인데 리버풀이 그리고 뭐 무승부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으니까 보면은 메뉴한테도 한번 아스널한테도 한번 아스톤 빌라라든지 뭐 아스날 첼시 이렇게 리그 내 조금 손꼽히는 팀들한테는 리버풀이 이렇게 좀 발목을 뭐 지진 않았지만은 무승부로 발목을 잡혔던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는 리버풀의 1.59짜리는 저는 리버풀 프렌 1.59짜리는 조금 안전자산급이라고도 보이거든요 사실. 물론 맨시티가 요즘에 이렇다. 지금 뭐 여러 대회 안 가리고 무적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리버풀 쪽을 좋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맨시티의 이런 맨시티 연승 행진이었나? 홈 연승 행진이었나? 맨시티가 아마 홈 맞나? 하여튼 뭐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끊어냈던 게 또 리버풀이란 말이죠 이 경기. 맨시티도 홈에서 무적의 이런 포스를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에 리버풀이 한번 끊어냈었다. 근데 그때 리버풀조차 이거를 승리했던 건 아니거든요. 이때도 막바지에 이렇게 알렉산더 아놀트가 골 넣어가지고 무승부 이기고 그 뒤로는 맨시티가 홈에서는 약간 이런 초특급 강세 이런 것들이 살짝 꺾이긴 했는데 저는 프렌 정도는 볼만할 것 같아요. 라스팔마스가 한창 홈에서 기록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요즘에는 살짝 꺾였죠. 그리고 빌바오는 여전히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 먼저 라스팔마스의 홈전적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빌바오는 얘네는 뭐 홈에서는 무적이에요 거의. 얼마 전에도 이제 바르셀로나랑 비긴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빌바오는 홈에서는 굉장히 강력하다. 근데 원정은 어떠냐 빌바오가 원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원정도 그냥 이래. 그래도
어디부터지?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질 팀들한테는 몇 번 진 적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원정도 빌바오가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라스팔마스 원정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레알한테도 한번 2대1로 패하고 막 아주 무난하게 승리를 챙겨가는 모습, 그런 것들은 많이 발견은 안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몇 번 그 무슨 얘네 라스팔마스 골키퍼 얘기하면서 유럽에서 지금 손꼽히는 수문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실점도 조금 많아진 편이고 뭐 꼬마한테는 5대0으로 대패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가려졌죠. 이제 지금 유럽에서 그 기대 실점값 대비 실점이 더 적은 그런 골키퍼는 몬자의 디그레고리오라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예, 그런 타이틀도 넘겨준 상태이고 딱히 그렇다면 라스팔마스를 막 이렇게 추켜 세울 만한 요인이 많지는 않다. 일단 그런 생각들은 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 빌바오 쪽 배당을 한번 살피고 싶은데 빌바오 원정승이 1.83이면 저는 누를만 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뭐 빌바오가 물론 뭐 원정에서 뭐 승리를 꼭 담보해주는 팀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원정에서도 발렌시아한테도 패하고 베티스한테 패하고 알메리아, 카디즈랑도 비기고 이런 팀이긴 한데 그래도 1.83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경기는요. 다른 막 어려운 경기들 막 마헨도 1.7밖에 안 주는 그런 경기들 갈 바에 빌바오의 원정 승리 정도 눌러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바오의 경기력 자체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빌바오 쪽이 꽤 괜찮아 보인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거는 저는 분석은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배당도 맛도 없고 글쎄 뭐 레알이 홈에서 셀타비고 상대로 마헨 같은 거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한데 레알이 아무래도 지금 챔스도 치르고 온 상태고 챔스에서도 그렇게 막 썩 이렇게 좀 압도적이다 그런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좀 이런 시기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봐. 저는 챔스를 치르고 온 상태이고 체력 소모도 다소간에 많은 상황이다. 요즘까 뭐 레알이 막 시원시원하게 상대를 조져놓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없어요. 전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셀타비고가 어려운 상대는 아닙니다만은 레알 마드리드 마헨이 1.7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막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 마헨 갈 바에는 그냥 빌바오의 일반승 같은 게 오히려 가능성 자체는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뭐 빌바오가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최근에 질 때도 3대2라든지 바르셀로나한테도 2대1이라든지 좀 비비는 모양새들이 있죠. 지로나한테 1대0, 소시지한테도 2대1, 1대0 뭐 이런 식으로 질 때 막 처참하게 엄청 큰 점수 차로 패배한 게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도 보면은 거의 뭐 엄청 거슬러 올라가네. 2023년 10월달. 그러니까 뭐 마헨을 당한 이 팀이 홈이든 원정이든 마헨을 당한 지 벌써 한 5달 정도 됐다. 이런 지표가 있으면은 사실 레알의 마헨을 막 쉽게 찍기는 저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좀 일찍 시작한 경기가 레체 베로나인데 저는 이 경기는 안 다룰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레체는 원정에서는 되게 삐리한 팀인데 홈에서는 얘네가 정신 좀 차리는 편이다.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얘네가 원정은 되게 못합니다. 원정은 지금 계속해서 무승 행진주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은 레체가 지금 원정에서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말 그대로 승리가 없는 형편인데 레체가 그래도 홈에서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시즌 초반에 막 뭐 연승 달리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연승이 아니라 무패행진이고 하여튼 뭐 시즌 초반에 잘하던 시기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홈에서는 가끔 일을 낸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상대팀인 베로나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제 좀 그 선수도 많이 팔고 그러면서 많이 좀 스쿼드가 가벼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승리를 챙기긴 하더라. 그런 것들 얘기는 했는데 굳이 오늘 원정 베로나를 택한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굳이 뭐 이 경기를 베로나 쪽을 볼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레체를 보자니 얘네도 뭐 답도 없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무승부 같은 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세리아 테이블상으로 레체가 무승부가 꽤 많은 팀이거든요. 얘네가 9무승부였나 10무승부인가 그래. 레체 무승부 10번 그리고 베로나도 8번 정도로 적진 않은 편이고 올 시즌에 특히 세리에아가 이렇게 뭐 무승부가 별로 없는 팀들 라치오라든지 아탈란타 이렇게 무승부가 없는 팀들도 꽤나 많이 있지만은 중위권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팀들이 덜어 있어요. 거의 뭐 3경기 한 번 골로 무승부 치르는 그런 팀들이
지금 한 7, 8팀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세리에A는 무승부를 잘 골라가면은 그 무승부 단골 팀들 뭐 몬자, 토리노, 제노아, 뭐 레체, 우디네스를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팀들 잘 골라가면 무승부 갈 건덕지가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이 경기도 레체 대 베로나 경기도 사실 뭐 무승부 가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굳이 뭐 이 경기를 베팅할 이유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밀란 대 엠폴리도 있네요. 이게 저는 밀란 쪽을 조금 더 원래도 뭐 밀란이 상대적으로 강팀이다 이런 얘기도 할 만하지만은 이거를 밀란을 조금 더 좋게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엠폴리가 사실 얘네가 원정이네 직전 경기에서는 패배를 했잖아요. 칼리아리한테. 제가 이때도 칼리아리가 홈에서는 뭔가 일을 많이 내지만은 원정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근데 엠폴리가 왜냐면 그 전까지 이렇게 감독 교체 이후에 계속해서 무패행진 달리고 있었거든요. 감독 교체 이후로 1승 1무 다 해가지고 3승 3무 이런 식으로 감독 교체 이후로 꽤나 잘 풀리던 엠폴리였다. 제가 뭐 니콜라 감독 변경 이후에 엠폴리가 강등권 탈출도 하고 호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칼리아리한테 덜매도 잡혔었죠. 이 경기도 사실은 엠폴리가 막 골대도 맞추고 좋게 출발한 경기였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엠폴리가 좋은 이런 수확은 거두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하고, 그래서 엠폴리가 일단은 이런 좋은 흐름이 끊겼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상대인 이제 밀란, 사실 밀란도 한창 좋았다가 요즘에 조금 꼬꾸라지긴 했어요. 꼬꾸러졌다는 게 이 두 경기들 때문인데, 밀란이 한창 계속 이렇게 한 12경기? 12경기 동안 1패밖에 없고 무승부도 진짜 얼마 없고 막 그런 모양새였는데 몬자한테 4대2로 패한 것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밀란이 또 아탈란타랑 비긴 것도 그렇고요. 렌이랑 경기는 뭐 이거는 이미 1차전에서 대파를 했고 2차전에서 그냥 좀 적당히 하다가 이렇게 마무리된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글쎄 밀란이 한창 좋았던 이 시기보다는 조금 처져 있는 모양새가 있다. 그리고 이미 리그에서도 밀란이 우승권 경쟁은 이미 힘든 상황이긴 해요. 워낙에 이제 인터밀란이 안 자빠지고 잘 치고 나오고 있는 데다가 그나마 이제 유벤투스가 요즘 좀 뭐랄까 유벤투스가 조금 좀 자빠진 틈? 그런 걸 틈타가지고 밀란이 유벤투스 추격은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뭐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미 세리에A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났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리그 타이틀의 향방은 결정 났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밀란도 뭐 그냥 챔스권 수성 정도? 지금 이제 4위가 로마, 뭐 아탈란타의 추격도 있었었고, 뭐 이제 로마나 아탈란타의 추격이 있긴 하지만은 볼로냐가 1차적으로 막아주고는 있는데, 뭐 챔스 도전권들 팀과의 격차도 거의 한 10.9점 이렇게 나다 보니까 밀란 입장에서는 올 시즌은 그냥 단기적인 목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 그 정도에다가 뭐 유로파에서 조금 좋은 성적 내보자 이 정도에 그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엠폴리가 한창 좋던 흐름이 꺾이기도 했고 밀란 역시 뭐 요즘에 레앙도 좋은 활약 해주고 있고 전반적인 이제 수비진도 복귀가 다가오고 있고 하면서 그런 뚜렷한 뭐 약점이 보이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이 경기는 그냥 무난하게 임할 것 같아요. 밀란이 근데 과연 이거를 마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게 엠폴리 때문에 그게 좀 애매하네. 옛날에 엠폴리였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밀란 쪽을 좋게 보겠다 할 텐데 아무래도 엠폴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밀란의 무난한 승리를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제가 뭐 맨날 엠폴리가 한창 잘 나갈 때도 선수도 많이 팔고 막 매년 기둥뿌리를 파는 팀이다. 근데도 요상하게 세리아에 잔류를 하거나 나름대로 잘 버틴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올 시즌도 사실 요런 기간 중에서도 막 발단지 같은 애들 팔고 팀의 기둥뿌리들을 계속 팔고 있는데도 여차저차 잘 버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기는 해. 이건 단순하게 저는 엠폴리 원정 성적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엠폴리도 원정 성적이 썩 좋지는 않네요. 뭐 다 최근에 이제 리그 내 하위권 팀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어렵게 이기고 그런 것들은 보이긴 하는데, 홈 성적이 뭐 밀란이 뭐 아주 이쁘진 않네요. 챔스에서도 패한 적도 있었고 우디네스한테 한번 잡히거나 라이벌 팀들 아탈란타나 유벤투스한테 잡혔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글쎄 막 반갑지는 않네. 뭐 근데 단순히 요즘 뭐 밀란의 홈 성적들 보고 이렇게 가실 분들은 그냥 밀란의 일반성 정도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욕심내기는 저는 명확한 근거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경기는요. 이게 유벤투스랑 아탈란타도 사실은 되게 흔들리는 팀들 간의 경기예요. 유벤투스는 시즌 중반 정도까지는
거의 뭐 컨텐더 다운 그런 위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인터밀란이랑 비기기도 하고. 근데 유벤투스는 그냥 자력으로 떨어져 나간 모양새죠. 유벤투스가 최근 6경기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프로시노한테 승리한 경기도 프로시노한테 처음 이렇게 쫓겨가다가 90분에 겨우 루가니가 이렇게 역전골 터뜨려가지고 겨우겨우 일궈낸 승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유벤투스가 대단히 많이 흔들린다. 이런 것들은 의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유벤투스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요즘에 만난 팀들 자체도 인터밀란 한번, 뭐 나폴리 한번, 그 밖의 팀들은 사실은 좀 승리를 해야 했던 팀들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유벤투스가 아주 좋은 행보를 보이진 못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유벤투스는 그냥 지들 스스로 알아서 떨어져 나간 그런 모양새예요. 반면에 아탈란타는 한창 잘해주고 있었는데 요즘에 좀 일정이 많이 타이트했었습니다. 아탈란타가 일단 밀란 만난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밀란 만났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극강의 포스였던 볼로냐를 만났는데, 사실은 저는 아탈란타 대 볼로냐, 지금 세리아의 4위와 5위와의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만약에 볼로냐가 수성을 한다면은 챔피언스리그권 진출에 좀 뭐 이렇게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 했는데, 볼로냐가 이 경기를 승리를 했죠. 그래서 양팀 간의 격차도 벌어진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주중에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포르투갈 원정 경기도 치르고 왔다, 유로파리그에서.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선수단의 피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유벤투스가 조금 더 낫기는 한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오늘 나는 유벤투스의 낙승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본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만큼 아탈란타의 뭐 최근 너무 어려운 상대들을 만나서 그렇지, 그 전까지 아탈란타가 좋은 축구를 했다. 저는 조금 마음에 드는 편이었어요, 아탈란타 경기를 볼 때마다. 물론 뭐 인터밀란한테 진 거 이런 경기들은 너무 좀 김 빠지는 경기긴 했는데, 인터밀란이 그냥 지금 리그에서는 그냥 어나더 레벨이었던 걸 보여주는 경기였었고, 저는 아탈란타 그래도 꽤나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스포르팅과의 경기도 이 스포르팅이 홈에서의 무적 포스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때도 어디 갔냐, 스포르팅이 아탈란타한테 올 시즌 한번 잡혔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아탈란타한테 한번 잡혔는데, 그 뒤로도 잘하고 있었어. 뭐 가끔 이렇게 유로파에서 비기긴 했지만은, 이런 스포르팅의 좋은 흐름을 한 번 더 끊어냈던 게 아탈란타다. 이만큼 아탈란타는 팀적으로 경쟁력이 유럽에서도 있는 레벨로예요. 그래서 저는 아탈란타는 여전히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반면에 유벤투스는 한창 이렇게 무패 엔진 달리고 막 이런 시기들이 있었지만, 최근 6경기 동안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최소 아탈란타가 지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막 무난하게 그냥 유벤투스한테 막 무너지는 모양새, 저는 그런 거는 좀 예상하기 힘든 것 같아가지고, 진짜 난 최대 아탈란타의 1마승까지도 보고 싶은데 그거는 조금 과격한 것 같고, 저는 일단은 무승부 같은 거나 나는 욕심 안 부리겠다 이런 분들은 아탈란타의 프렌 같은 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제가 계속해서 세리아 팀들을 트래킹한 결과로는 요즘 유벤투스는 갈만한 팀은 아니다. 오늘 혹시라도 유벤투스의 배당만 보고 유벤투스를 좋게 보실 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렌체 대 로마 경기. 이게 로마가 요즘 일단 좋은 축구를 해요. 다니엘레 데로시 감독 선임 이후로 지금 팀이 굉장히 좋은 행보를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나는 이거 뭐 길게 계산 안 하고 요즘에 로마는 그냥 로마 가는 게 괜찮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로마가 홈이었다? 그러면 로마의 홈 데이터 상으로도 좀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로마의 최근 행보들, 데로시 감독 선임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부터 데로시 감독을 선임하고 지금 11경기를 치렀다고 하는데, 그 중에 클럽 진선 이거는 빼고 데로시 감독 선임 이후에 10경기 동안 7승 2무 1패 이렇게 잘하고 있네요. 로마 감독으로 데로시가. 이거 뭐 승부차기 가서 비긴 거는 그냥 빼고, 데로시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가지고, 뭐 주중에 유로파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로 또 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 로마를 제가 좋게 보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사실은 이게 홈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 로마가 홈에서는 전적이 되게 좋거든. 유로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껴가지고 조금 가려지긴 하는데, 시즌 초반에 밀란 상대로 홈에서 패배한 이후로는 쭉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인터밀란이라는 거함을 만나가지고 패배한 거, 이런 거 말고는 로마가 홈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오늘 로마가 홈이었다 그러면 로마를 더 좋게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홈은 아닙니다. 근데 뭐 피렌체는 약간
글쎄 전 얘네들이 좀 정상 궤도에 올라있다 그렇게는 안 보일 것 같아요. 피렌체가 뭐 딱히 홈에서 대단히 막 눈에 띄기에 좋은 정적을 보이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좀 질 팀들한테 진다. 그리고 엠폴리한테 막 무기력하게 패배했던 것도 있고 이날 아마 카푸토가 2골 넣었나? 카푸토가 선제골만 넣었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피렌체의 홈? 부담되기는 하지만은 막 로마가 엄청 막 부담을 아주 많이 느낄 정도 못 이긴다 막 이 정도 급은 아니에요. 진짜 뭐 아까 말했던 뭐 안필드 같은 그런 레벨로도 아니고 아르테모 피앙키를 딱히 로마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냥 요즘 로마의 기세를 봤을 때는 사실 난 이거 프렌도 아니고 그냥 일반승까지 내다보고 있네. 저는 만약에 오늘 좀 고배당을 간다면은 로마의 일반승 같은 걸 좀 껴둘 것 같긴 합니다.